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그냥 피부 톤이 조금 칙칙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볼 한쪽의 갈색점이 더 또렷해 보이고 이마나 광대 쪽에도 작은 얼룩들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이게 기미인가? 검버섯인가? 그냥 나이 탓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오늘은 결론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무작정 지우는 방법을 찾기 전에 더 진해지게 만드는 습관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옅어지는 흐름이 생기도록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좋다는 걸 이것저것 따라 하다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더 짙어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서 흔히 하는 위험한 실수들을 피하는 법,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발을 줄이는 생활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레몬을 바르면 하룻밤에 옅어진다 하고, 누군가는 베이킹소다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하고, 또 누군가는 식초를 바르면 색이 빠진다, 감자를 갈아 올리면 환해진다 말합니다. 듣는 순간 솔깃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피부에 평생 남을 수 있는 손상을 부르는 방법이 섞여 있습니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겠다고 서두르는 순간 피부는 오히려 방어 모드로 들어가서 색소가 더 고착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특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회복 속도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는 언제든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걸 해라가 아니라 이 순서로 이 정도 선에서 내 피부 반응을 보며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부 속에 색소 공장이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고 이 색소는 원래 우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는 위험을 감지하고 멜라닌을 만들어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려고 하죠. 문제는 이 공장이 필요한 만큼만 돌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열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계속 색소를 찍어내면 그 결과가 바로 기미나 검버섯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공장을 과열시키는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는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느냐보다 피부가 회복할 힘이 있는 상태에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외선이라도 피부 장벽이 약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받으면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색소 반응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염증입니다. 작은 트러블, 마찰, 손으로 만지는 습관, 거친 각질 제거, 면도 자극, 마스크 마찰 같은 것들이 피부에 작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지나간 자리에 색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이 얕아지면 몸의 회복 시스템이 느려지고 피부도 덩달아 회복이 늦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재생 주기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빠르게 바뀌던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교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색소가 있는 세포가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더 오래 남아 있죠.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입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피부가 충분히 정비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얼룩이 더 오래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산도, 즉 pH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의 균형이 깨지고 그 상태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색소 반응이 더 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미백 제품만 바른다고 해결이 안 됐던 거구나. 맞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하나의 원인으로 딱 정리되지 않고 여러 스위치가 동시에 눌리면서 점점 짙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도 한 가지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대신 방향은 명확합니다. 스위치를 덜 누르게 만들고 이미 눌린 스위치가 더 과열되지 않게 시켜주고 피부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로 멈추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레몬을 그대로 바르는 것, 식초를 원액으로 올리는 것, 베이킹소다로 문지르는 것, 치약을 바르는 것, 소금이나 설탕으로 매일 스크럽하는 것, 강한 필링을 집에서 반복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극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부에 자극이 들어가면 피부는 지금 공격받는다라고 판단하고 방어를 강화합니다. 방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옅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후염증성 색소 침착을 만들어서 더 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뭔가 각질이 벗겨져서 환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붉어지고 따갑고 그 다음부터는 작은 자극에도 화끈거리고 결국 얼룩이 더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겉의 얇은 층을 억지로 떼어냈을 뿐 피부 안에서는 염증과 장벽 붕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두께와 회복력은 예전과 다릅니다. 젊을 때 우연히 괜찮았던 자극이 지금은 큰 손상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는 처방은 이것입니다. 위험한 민간요법을 끊는 것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방송을 구독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런 내용은 자극적인 즉시 효과 영상에 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그럼 안전하게 뭘 할 수 있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조합이 사과 식초와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이 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릴까요? 핵심은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가벼운 각질 정돈이고 다른 하나는 항산화 환경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고 사과 식초는 산성 성질 때문에 각질 관리와 연결되어 이야기되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무조건 얼굴에 발라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식초는 원액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고 토마토도 사람에 따라 따끔거림이나 접촉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가능하면 먹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특히 익혀 먹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흡수가 잘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피부에 뭔가를 하고 싶다면 강한 원액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아주 짧게 반드시 테스트가 기본입니다. 셋째, 이걸 하든 안 하든 자외선 차단과 보습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비법을 부추기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범위 안에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도 나는 조심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만들 때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식초는 절대 원액을 그대로 얼굴에 쓰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반드시 희석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도 생토마토를 오래 올려두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극이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토마토즙은 아주 소량, 사과 식초는 매우 희석, 그리고 사용 시간은 짧게입니다. 여기서 비율을 이야기할 때도 저는 무조건 정답을 하나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요.
대신 시작점은 제시해 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물에 최소 5배 이상, 가능하면 10배까지 희석해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즙은 희석한 액체에 아주 조금 섞는 정도로만 자극을 줄이는 용도로 생각하세요. 진하게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이 관리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토마토는 깨끗이 씻고 껍질과 씨가 많은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걸러서 맑은 즙만 조금 준비합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를 물에 충분히 희석합니다. 그리고 그 희석액에 토마토즙을 아주 소량 섞습니다. 섞은 후에는 바로 쓰기보다는 잠깐 두어 성분이 안정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다면 얼굴에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 피부는 지금 이걸 싫어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래도 사용해 보겠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얼굴을 세안한 뒤 완전히 물기를 닦고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거즈에 희석액을 살짝 적셔 문제 부위에 문지르지 말고 톡톡 얹듯이 접촉시킵니다. 문지르는 순간 마찰이 생겨서 오히려 자극이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엔 3분에서 5분만 해보세요. 피부가 괜찮다면 다음번에만 시간을 조금 늘려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바로 보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각질층이 정돈된 상태에서는 수분이 더 쉽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빈도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피부가 쉴 틈이 없어져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집에서 조심해서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만 하고 끝내는데 기미와 검버섯은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그 뒤에 깔리는 루틴입니다. 자외선 차단, 보습, 마찰 줄이기, 생활습관. 이 네 가지가 묶여야 결과가 오래 갑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볼게요. 제 주변에도 이런 관리로 변화를 체감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볼에 얼룩이 신경 쓰이던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이게 되겠어? 하면서도 아주 약하게 테스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괜히 했다가 예민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달라진 건 뭘 더 바른 게 아니라 습관을 같이 바꾼 것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모자와 마스크로 물리 차단을 더했고 실내에서도 창가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였고 세안 후 보습을 촘촘히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3주, 4주가 지나면서 가장자리부터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조합이 마법처럼 지운 게 아니라 자극을 줄여서 피부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야외 활동이 잦아서 점들이 얼굴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는데 관리의 포인트를 바르는 것보다 덜 생기게 만드는 것에 두었습니다. 선크림을 오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 패턴에 맞춰 덧바르는 시간을 정해 두었고 세안 후에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크럽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변화가 가장 컸다고 말했어요. 문지르지 않기 하나만으로도 붉음이 줄고 피부가 덜 예민해지면서 톤이 안정되더라고요. 안정이 되니까 얼룩도 덜 도드라져 보였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관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자외선 차단, 둘째 장벽 회복과 보습, 셋째 마찰과 염증 줄이기, 넷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약한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묶이면 적어도 더 짙어지는 방향은 멈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옅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제 추가 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생활 루틴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바깥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 안의 컨디션이 같이 받쳐줘야 해요. 먼저 수분 섭취를 의식해 주세요. 건조한 상태는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장벽은 자극에 취약합니다. 다음으로 식단에서는 항산화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단백질은 너무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단맛과 정제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는 방향이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늘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토마토는 바르기보다 먹는 쪽이 더 안전하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익혀 먹는 방법을 곁들이면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녹차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전반적인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빈속에 진하게 드시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 주기를 돕는 방법으로는 과한 각질 제거가 아니라 부드러운 정돈이 필요합니다. 샤워 후 피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거친 떼수건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건으로 아주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세게 하면 바로 역효과입니다. 얼굴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은 괜찮아도 얼굴은 얇고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반신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피부가 정비를 받는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그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잠을 깊게 자는 습관은 피부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말로 피부에 드러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그게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피부를 더 나쁘게 한다는 말이 참 얄궂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루틴은 작은 승리를 만들고 그 승리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크림을 발라도 기미가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만능이 아니고 바르는 양이 부족하거나 덧바르지 못하거나 땀과 마찰로 지워지거나 실내에서도 창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은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는 충분한 양을, 야외 활동이 길면 덧바를 타이밍을 잡고 모자와 마스크처럼 물리 차단도 같이 쓰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하던 자극적인 방법을 끊는 것. 이것이 자외선 차단만큼이나 큰 변수입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자외선에도 더 크게 흔들리니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위의 점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기분을 바꾸고 사진을 찍는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까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해지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방법에 마음이 기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가장 강조한 건 딱 하나입니다. 빨리 지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색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자극을 끊고 기본을 깔고 아주 약한 관리로 천천히 흐름을 만들기. 그 흐름이 생기면 거울이 덜 무서워집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민간요법을 멈추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기준으로 잡고 마찰을 줄이고 수면과 스트레스 루틴을 조금씩 정돈해 보세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원액으로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짧게, 테스트부터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내 피부가 싫어하면 과감히 접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가장 큰 실수 하나는 피하신 겁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관리법들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